한국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공항 대기줄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향하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다가 공항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 직원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인은 저쪽 일반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쪽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 여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창피함은 저의 몫인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이링입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 27살의 직장인이에요. 선전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저 역시 그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몸소 느끼며 자랐어요. 중국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었고 저 또한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살아왔죠.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늘 중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실제로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낯설기도 했고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자라온 중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배우고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곳에 익숙해져 갔고 외국인 동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한국에서 온 지은 씨와 가까워졌어요. 지은 씨는 저와 동갑이었고 성격이 밝고 유쾌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업무 외적인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지은 씨는 종종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국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출장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던 중 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메이링, 일본으로 가려면 비자 신청해야 할 거야. 저는 당연하다는 듯 네, 팀장님 하고 대답했어요. 중국 여권으로는 일본에 가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지은 씨가 돌아오자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은 씨, 일본 출장 가려면 비자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은 씨도 신청해야 되지 않아? 그러자 지은 씨는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나는 신청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어요.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출장 일정은 빠듯했지만 마지막 날 저와 지은 씨는 조금의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쿄의 유명한 하라주쿠를 구경하기로 했죠. 그곳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라주쿠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붙어 있었고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전부 K-팝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여기가 일본이 맞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일본에서조차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역사도 깊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다고 자부해왔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걸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일본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일본 출장 이후 우리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출장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가는 출장 일정이었어요. 팀장님, 지은 씨,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출장은 저에게 더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어요.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고
런던이라는 도시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곳이었기에 이번 출장은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처럼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출발 전 저는 제일 먼저 비자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 출장을 떠났을 때처럼 영국도 당연히 비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중국 여권으로는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이번에 영국 갈 때 비자 같이 신청할래? 그러자 지은 씨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여권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까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 같은 먼 나라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대체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에 가는 것 자체도 설레었지만 동시에 지은 씨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유럽에서도 이런 특혜를 누리는 건가? 한국 여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무비자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 여권과 비교가 되었죠. 우리는 여권이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그런 한국 여권의 혜택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과 영국처럼 중요한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바삐 움직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대까지 가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죠. 저 역시 입국 심사를 빨리 끝내고 런던의 거리를 구경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지은 씨, 빨리 가자. 입국 심사 빨리 끝내면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지은 씨가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메이링, 미안해. 나는 이쪽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어. 한국 여권이 있어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 수화물 찾는 데서 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은 씨가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다니. 저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패스트 트랙은 빠르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로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지은 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은 더 큰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내판을 보자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내판에는 한국과 일본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중국은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되는데 중국은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2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너무 달랐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국제사회에서 받는 대우는 한국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은 씨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라졌고 저는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쪽 심사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중국어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다 되잖아. 중국이 니들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이게 뭐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에서 제지당하자 항의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한국 사람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안내하자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제지를 당하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우리는 늘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해야만 할까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창피하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직원은 그 상황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중국인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안내하고 있었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항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빠르게 심사를 끝내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저는 결국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 씨와 팀장님은 수화물도 찾고 공항 카페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벌써 모든 것을 끝내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긴 줄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탓에 이미 지쳐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강력한 나라라고 자부해왔는데 세상에서 진짜로 인기를 얻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점이었어요. 지은 씨는 늘 저보다 쉽게 비자 없이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특히 일본과 영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 한국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혜택이 그저 우연이거나 단순한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때부터 저는 지은 씨와의 대화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첫날부터 일정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팀장님은 영국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만남을 가지며 하루를 꽉 채웠고 저와 지은 씨도 팀장님을 보조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죠.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날 입국장에서의 경험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패스트트랙을 지나치며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지은 씨의 미안한 표정이 자꾸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 씨와 저는 호텔 방을 함께 쓰기로 되어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야 지은 씨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메이링, 오늘 정말 고생 많았지? 공항에서도 기다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지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괜찮아 지은 씨.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충격이었어.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거든. 지은 씨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 여권이 꽤 강력하긴 해. 한국은 많은 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거든.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같은 곳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대신 미국은 전자여행허가만 발급받으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한국 여권이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지.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왜 중국은 이렇게 큰 나라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할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겨 있자 지은 씨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나라야. 우리가 겪은 전쟁,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 관계가 깊어졌지. 특히 미국과의 동맹도 큰 영향을 미쳤고 유럽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 그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떤 신뢰를 쌓았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한국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고 그 덕분에 무비자 혜택도 누리고 있는 거였죠. 그럼 중국은 왜 안 되는 걸까? 저는 지은 씨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우리도 세계에서 큰 나라잖아. 경제력도 강하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지? 지은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중국은 분명 세계에서 큰 나라야.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고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지.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라는 건 경제력만으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고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지도 큰 역할을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분명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받는 신뢰나 이미지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은 씨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메이링, 나는 중국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신뢰를 쌓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테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와 소통하느냐가 중요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쌓고 한국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한국이 얼마나 많은 국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죠. 영국 출장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지은 씨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무비자 혜택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내면적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지은 씨와 저는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은 씨는 종종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어요. 지은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이유 중 하나야.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큰 역할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런 점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한 것 같았어요. 또한 지은 씨는 한국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게 기본이야.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더 그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동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당연한 문화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돈이 많고 경제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숙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대국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숙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한국의 강점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도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면서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